네, 김종석 의원입니다. 윤석호 원장님께 네.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DLF 그 중간 검사 보고서 잘 봤습니다. 아주 네. 심도 있게 잘 분석을 해주셨고 내용도 잘 봤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요. 이 요번에 문제된 상품 있잖아요. 이 상품의 기획이나 심사 단계에서 다른 은행에도 다 판매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나 KB에서는 그게 다 거부되고 배제되고 뭐 이런 정황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시장의 이 은행의 자체 자정 기능은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유달리 이제 두 개,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은행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 그런 관점에서 좀 봤는데 유독 또 우리은행이 좀 이 의사결정 과정이랄까 판매 과정 배경이 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우선 상품 판매 시기가 이게 지금 독일 국채금리가 기초로 돼 있는 자산인데 이게 독일하고 글로벌 금리가 가시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금년 3월이거든요. 그래서 하나은행은 이 상품 판매를 중단을 했어요. 그 무렵에. 그런데 우리은행은 계속해서 오히려 그 상품을 더 이 배리어나 손실 배수를 조정해 가면서까지 판매를 지속했거든요. 근데 더 의아한 거는 우리은행 소속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이 글로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전망치까지 냈는데 우리은행이 이 자체 연구소의 연구 결과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를 계속 팔았단 말이죠.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우리은행의 이러한 의사결정이. 그리고 또 이 판매 과정도 보면 유독 우리은행은 그 판매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일반 창구에서 판매가 됐어요. 하나은행에서는 되게 PB 창구에서 나갔는데 그래서 일반 창구를 통해서 우리은행은 유달리 많이 나갔고 또 이 투자 상품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면 부족한 금융 투자 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투자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은행은 나름대로 다 걸러졌는데 우리은행은 이게 계속 심사 과정에서 구멍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왜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왜 우리은행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? 다른 은행은 다 사전에 걸러졌고 판매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주의 의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은행을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두 은행에서 모두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. 우리은행이 이제 은행에서 지금 지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업무 다각화라든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의 확대라든지 조급하게 추진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고액 현금 거래를 4만 건이나 뭐 늑장 신고 보고해서 징계받았고요. 또 전산장애 사고로 지금 제재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우리은행은 정부 지분이 제일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그다지 높여야 할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 아니에요? 어떻게 보면 국영은행에 가까운데 다른 그 대주주가 있는 은행에 비해서 이렇게 수수료 수입을 늘려서 수익성을 높여야 할 압력은 오히려 적은 은행 아닙니까? 저는 이 우리은행이 아직도 이 국영기업, 공기업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금융감독 과정에서 많이 느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인사와 경영에 있어서 정부 지분이 지금 정부가 제1주주 아니에요? 18% 아직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직도 국영기업처럼 인사나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이런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공감하고 지금 이렇게 DLF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은행의 지배구조나 경영 성과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보고요. 동의합니다. 그 원장님